여러분은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과일을 식사 대신 먹을 만큼 사실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몸에 좋다는 근거는 없어서 굳이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간식 개념으로 혹은 수분의 보충 개념으로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과일과 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이런 과일 종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에게 급여해도 되는 과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박은 여름철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절대 냉장고에서 수박이 떨어질 일은 없는데요. 이 수박은 고양이에게 약간은 주셔도 됩니다. 저에겐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이지만 고양이는 단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맛으로 수박을 느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분의 함량이 무려 90% 이상이고요. 풍부한 섬유질을 함유하여 장내 미생물총의 발달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러나 과당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게 하면은요, 장내 미생물의 이상 증식으로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면은요, 간식 개념으로 하루 한 스푼 정도만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딸기가 있는데요. 딸기는 겨울철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섬유질과 비타민C, 엽산, 망간 등 미량 원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과일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꼭지 부분은 제거하고 주셔야 하고요. 하루에 한 개 이상은 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할 때는요, 먹기 편하도록 잘게 잘라주시는 것이 좋으며 사실 고양이의 영양에는 그리 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수분의 보충 차원에서 혹은 간식 차원에서 잘게 잘라 사료에 약간씩 토핑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메론인데요. 역시 저뿐만 아니고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메론을 먹고 있으면 고양이도 호기심에 옆에 다가와서 할짝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요. 고양이가 먹어도 괜찮은 과일에 들어갑니다. 단, 씨앗은 반드시 제거하고 주셔야 합니다. 씨앗을 먹을 경우는요, 단단하고 날카로운 씨앗은요, 소화가 되지 않고요, 대장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씨앗을 제거하고 소량만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작은 한 조각 정도 주는 것 정도면은요, 별다른 문제 없는 간식으로서 급여가 충분히 가능한 양에 들어갑니다. 역시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특히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에 들어가므로 절대 많은 양을 한 번에 급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먹다가 관심을 보이면요, 작은 한 조각 정도만 잘게 잘라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숭아가 있는데요. 역시 주셔도 되는 과일에 들어갑니다. 단, 이거는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껍질은 제거하고 과육 부분만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복숭아의 씨앗 부분은요, 사과의 씨앗과 마찬가지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까끌까끌한 복숭아의 껍질 부분은요, 그 구조상 사람이나 동물에게 알러지를 유발하기 쉽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배가 있는데요. 역시 급여가 가능한 과일에 들어갑니다. 그저 섬유질의 보충이나 혹은 수분의 보충 차원에서 소량 급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것은 과육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크게 잘라주었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한 번에 삼켜서 목에 걸리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잘게 잘라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감이 있는데요. 주셔도 되는 과일이며 약간의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의 보충용으로는 사실 적당하진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 중이라면요, 방광염의 예방 차원에서는 조금 먹이셔도 좋습니다. 씨앗을 먹을 경우는요, 이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씨앗을 꼼꼼하게 제거 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고양이에 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과일은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포도가 있습니다. 강아지와 마찬가지로요, 고양이에게는요, 포도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말린 건포도나 포도에서 착즙한 포도 주스 역시 고양이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소량만으로도요, 고양이의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를 요하는 과일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가 있는데요. 무화과 역시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무화과는요, 고양이에게 중독 증상을 유발하며 심한 알러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입안에 궤양성 염증이 생기거나 침을 심하게 흘리거나 눈이 붓고 빨개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무화과의 잎이나 껍질을 잠시 핥는 것만으로도요, 고양이에게 안 좋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화과는 집안에 안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뜻밖의 망고가 있는데요. 망고는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인데 고양이에게는 알러지를 잘 유발하는 대표적인 과일에 들어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잠시 혐한데도 침을 줄줄줄 흘리고 구토를 하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격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그냥 망고는 금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파야가 있는데요. 파파야 역시 고양이에게는요, 심한 알러지를 유발합니다. 파파인이라는 파파야 안의 효소가요, 고양이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데요, 입안의 염증과 얼굴이 부어오르고 설사를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역시 안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가공된 과일은 금지입니다. 가공된 형태의 과일, 예를 들면 케이크의 장식으로 올려져 있는 과일이나 캔이나 통조림, 병조림에 들어간 조려진 형태의 과일 등 모든 형태의 가공된 과일은요, 고양이에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공된 과일류는요, 과일의 손상을 방지하고 오랜 기간 보존을 하기 위해서요, 많은 양의 당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과하게 들어간 당분으로 인해서 고양이의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어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일종인 가공된 과일은요, 고양이에게 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에게도요, 보기와는 달리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종류의 음식류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완전 육식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과일이나 혹은 야채 같은 섬유질, 탄수화물의 급여가요, 사실은 필요도 없고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호기심을 보인다면은요, 조금 줘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간식이란 개념 자체가요, 몸에 좋거나 영양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요, 한순간의 즐거움과 또 만족감을 주기 위한 그런 개념이니까요. 고양이가 나와 함께 잠시라도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나름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 아닐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과일과 또 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과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